제가 접대 탕수육 소스에다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조리를 해서 끼얹어 먹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약간 절여서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담가서 먹으면 좋거든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전부 다, 해산물도 전부 다, 그렇죠. 거기다가 재워놓고 하루 이틀 정도나 이렇게 며칠 재워놓고 그게 충분히 양념이 흡수되면 맛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탕수육 소스를 가로로 형태로 만들어서 건조 분말과 액상의 형태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 물 넣고 마늘 가른 거 잔뜩 넣고 또는 양파 가른 것도 좀 넣을 수 있어요. 뭐 청양고지도 들어갈 수 있으나 원래는 기본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케첩 넣고 진간장 넣고 후춧가루 넣고 미더덕 가루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 케첩, 식초, 사과 식초 넣고 일반 새벽 식초는 안 넣습니다. 너무 세니까 사과 식초 넣고 유자청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기본 넣고 설탕을 때려 박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그냥 팍팍 집어내. 그래야지 맛있어요. 꿀을 넣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본 소스고 이걸 건조 분말 형태로 판매를 하고 액상으로 판매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뭐 각종 딸기청과 바나나청 또는 이렇게 잼의 형태로 만든 것들, 망고잼, 크림베리, 건포도 이런 것들을 잼의 형태로 만들어서 섞어줄 수 있습니다. 포도잼, 복숭아잼, 살구잼, 뭐 각종 다양한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잼의 형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잼의 형태는 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파인애플 잼도 있을 거고, 파인애플 잼도 있어요. 파인애플 잼 또는 여러 가지 혼합 과일잼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유자청 있고, 유자청 아까 기본대로 레몬청, 밀감, 귤, 한라봉, 천혜향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이 오렌지도 굉장히 맛있어요. 오렌지도 맛있어. 오렌지를 청의 형태나 잼의 형태로 해서 섞어서 이것을 액상과 건조 분말로 판다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집에서 해먹고 싶은 사람 해먹어요. 그 유자청 할 때도 아까 감자 분말 넣는 거, 감자분을 이렇게 물을 따뜻한 물에 해가 섞어갖고 서서히 섞어줘야지 이렇게 탕수육 소스가 나옵니다. 네, 아빠 까먹었네요. 없이 해도 됩니다. 없이도. 네, 그걸까지 같이 섞어서 탕수육 소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또 하나 이게 재워는 그냥 끼얹어 먹어도 되지만 끼얹어 먹어도 돼요. 하루 이틀 며칠 동안 그 양념이 숙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리를 한 다음에 생고기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생고기 형태로가 아니라 가령 삼겹살이다. 그럼 삼겹살도 괜찮아요. 삼겹살도 삼겹살을 잘라 넣고 전자레인지 익혀서 그다음에 마늘 가른 거, 또 양파 가른 거 좀 넣어주고 후춧가루 넣어주고 진간장을 넣어주고요. 물엿을 좀 넣어줄 수 있어요. 물엿을 넣고 청양고추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도. 그다음에 미더덕 가루 넣고 후춧가루 넣었죠. 넣고 그것을 조리를 해요. 조리를 해가지고 토치로 한번 살짝 굴고 앞뒤로 토치로 불맛을 좀 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탕수육을 해서 소스를 끼얹어 먹어도 되지만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조리한 것을 넣어가지고 양념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합니다. 이 방법도 이제 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닭갈비를 좀 마늘 가른 거, 진간장 또는 물엿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물엿이나 뭐 쌀엿 같은 거, 또 후춧가루, 그다음 청양고추, 그다음에 그다음 미더덕 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토치로 구워서 앞뒤로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븐으로 그냥 직행을 해가지고 오븐닭으로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오븐닭 하면 좀 더 기름기가 빠진 담백한 맛이 됩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리고 고춧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하거나 고추장과 같이 하면은 고추장 닭볶음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도 고추장 닭볶음도 맛있어요. 돼지도 간장 버전 하지 않고 고추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단품으로. 쇠고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각종 고기 종류는 이렇게 해산물 종류도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렇게 돼지고기나 이렇게 닭고기 이런 데 카레가루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 그 소스로 팝니다. 그러니까 마늘 가른 거, 양파 가른 거 플러스 후춧가루,
그다음에 지금 청양고추 좀 갈은 거, 감 넣는 거가 안 넣는 거, 그다음에 진간장 넣은 거, 그다음에 미더덕가루 넣은 거, 그다음에 물엿 같은 거 섞은 거, 이거를 소스로 팝니다. 기본 소스로 팔아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치찌개, 돼지찌개, 된장찌개, 그다음에 뭐 그 파래, 그다음에 뭐지, 미역국, 파래국, 그다음에 동캐국, 이런 종류의 모든 부분들을 소스로 만들어 판매를, 그러니까 그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타 먹는다 그러죠. 액상으로 판매를 해도 되고요. 그냥 간단한 라면 국물처럼 액상으로 그냥 간단히 끓여 먹기만 하면 국물처럼 나온다. 그래서 그 국물만을 파는 거예요. 건더기도 좀 줄 수도 있어요. 줄 수 있는데 국물만을 팔아서 딱 그 국물만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국물로 팝니다. 이해가 가시죠? 건더기를 안 하고, 건더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국물만 딱 팝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국물만 판다. 라면 국물처럼. 그 다음에 건져 분말로 해서 타 먹어가지고 먹는다. 이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치즈탕이다. 뭐 치즈 그러면 그걸 딱 국물만 맛보게 딱 그런 식으로 건져 불만 형태로, 액상 형태로, 건더기를 넣지 않고, 건더기를 약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프처럼 그래서 후루룩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그 느낌, 건더기를 아주 약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고정관념처럼 주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딱 그 국물만 맛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뭐 가령 순댓국이다. 순댓국 국물만 탁 맛보는 돼지 감자, 그다음에 돼지 감자탕이다. 감자탕 딱 맛만. 아니면 뭐 뼈 해장국이다. 해장국 딱 이런 식으로 그 국물만 딱 주는 거. 그다음에 약간의 그 뭐를 그래서 건더기 같은 거 약간 줄 수도 있다. 아주 작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전생에 없는 아이들.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건져 분말의 형태로 분말을 탁 코업에 타먹어 그냥 먹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저 지금 얘기를 하다가 닭고기, 쇠고기를 재워가지고 다시 꺼내서 끓여서 먹는 버전을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런 형태를 봉지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없을까요? 네, 봉지에 넣어서 판매를, 탕수육 소스에다가 기본 소스에다가 다양한 소스를 액상 형태로 또는 건조 분말의 형태로 팔 수도 있어요. 컵에 치니까 딱 간단하게 컵만 가루만 타면 탕수육 소스 딱 찍어 먹게 그런 버전도 있다는 거. 뭐 제가 4월 그 페이스북 박형국을 치시면 구글에 그림이 있는 데가 제가 4월 16일자 기준으로 해서 음식 만드는 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사업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기술료를 지불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뭐 그냥 뭐 약간 그렇죠, 괜찮은 획기적인 아이템만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간장도 어묵이나 깐새우를 넣어가지고 깐새우를 갈아가지고 진간장을 넣는다. 마늘 갈은 거. 네, 그 다음에 뭐 양파 쫑 갈은 거, 후춧가루, 미더덕가루,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엿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물엿을 넣는 버전은 이렇게 샤브샤브 탕으로 이렇게 물엿을 넣어가지고 보통 먹습니다. 꿀하고 청양고추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묵을 넣거나 해서 어묵 간장을 만들거나 깐새우를 넣어서 깐새우 간장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장조림, 일반의 모든 장조림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장조림도 이렇게 해서 돼지뼈를 넣거나 그냥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이렇게 그다음에 달걀이나 아니면 메추리알을 넣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장조림 버전은 약간 들기름을 약간 차줍니다. 제 방법으로는 청양고추도 약간 넣고요. 그렇게 합니다. 미더덕가루 이런 식으로 해서 액상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액상 형태로 판매를 하고 어묵간장, 깐새우 간장 이렇게 해서 하고, 어묵간장과 깐새우 간장을 같이 섞을 수도 있어요.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장조림 간장 할 때처럼 돼지뼈를 삶아가지고 장조림 간장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액상 형태나 건조 분말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다 찍어 먹겠다. 그렇죠? 고기 같은 거 장조림 간장 찍어 먹고 싶죠. 어쩔 때는 비벼 먹거나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비벼 먹기 위한 장조림 간장, 비벼 먹기 위한 어묵 간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간장만을 가루 형태나 액상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고추장하고 된장 부분을 그냥 막 그렇게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끓여서 마늘 가른 거 넣고 고춧가루, 된장을 각각 넣고 된장가루를 넣고 시중에 팔아요. 그다음에 진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소금을 잔뜩 넣어요. 돼지 고추장하고 된장 만들 때는. 그다음에 마늘 가른 거 잔뜩 넣되 양파 가른 걸 조금 넣어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설탕을 잔뜩 넣고 후춧가루, 미더덕가루 좀 넣고요. 그다음에 다시마를 한 장 넣습니다. 찹쌀 분말을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습니다. 찹쌀 분말을 그냥 넣습니다. 찹쌀 풀을 써야 되는데 제일 간편한 분이 그냥 찹쌀 분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찹쌀 풀을 좀 넣으면 약간 더 찐득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엿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버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전 버전과 안 버전. 기초 버전은 물엿 안 넣죠. 그렇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비빔장으로 만들어 먹거나 할 때는 고추장 같은 경우에 카레가루를 좀 넣습니다. 근데 카레가루를 좀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비빔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 가리비 간장, 가리비 뭐 살, 깐새우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양배추를 넣어가지고 양파도 넣고, 양파도 썰어서 그걸 볶아가지고 넣습니다. 소금 후추해서 볶아가지고 카레가루랑 볶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그걸 비빔장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일단 비빔장 만들 땐 들기름을 첨가하고요. 그다음에 냉면장으로 만드는 냉면 비빔으로 만들 때는 사과식초를 첨가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만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둘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통합액젓, 멸치하고 까나리 액젓만 통합액젓 넣는 경우, 멸치,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만을 통합액젓,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 참치 액젓 이렇게 통합액젓 이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다른 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액젓만 판매하거나 아예 이것을 고춧가루, 소금을 잔뜩 넣고 소금은 따로 같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금은 그쪽에서 알아서 첨가하라고 그러고 소금 빼고 그냥 너무 짜니까 고춧가루하고 찹쌀가루를 섞어 넣은 또는 찹쌀풀을 섞어 넣으면 되는데 찹쌀가루를 섞어 넣고 거기다 마늘 가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양파 가른 것도 좀 들어가겠죠. 가른 거 좀 들어가고 또는 어쩔 때는 무 가른 거를 좀 집어넣기. 무 가른 걸 너무 집어넣으면 금방 물러져요. 그래서 기본은 잘 안 넣고 무 가른 걸 따로 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방 물러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멸치 액젓하고 까나리 액젓에서 기본으로 들어가. 무채 같은 경우는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새우 액젓 좀 넣기도 하는데 그냥 둘만으로 가능. 설탕 잔뜩 넣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뭐 깨 같은 걸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를 액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딱 비벼주기만 하면 알배추다 그럼 가져와가지고 비벼주고 무만 썰어주면 아예 그냥 비벼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채를 그냥 아예 썰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같이 비벼주기만 하면 세트로 파는 거예요. 김치장하고 김치 양념장하고 무채를 따로 해서 한꺼번에 딱 이렇게 세트로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은데 무채 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갖다가 1인 가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따로 도구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무채라든지 양배추도 괜찮아요. 양배추 그다음에 일반 알배추를 같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세팅으로 해서 자그마한 김장을 하도록 비비기만 하면 곧바로 김장이 되는 식으로 합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다음에 쑥갓도 저는 김치 담가봤는데 쑥갓 그다음에 부추김치, 파채 각종 쪽파라든지 파채김치도 이것만 섞어주면 다 김치가 됩니다.
뭐 각종 모든 건 다 김치가 되는 거예요. 야채 종류는 파프리카 김치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김치가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통으로 야채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도 나올 수 있다. 이건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래서 일본, 중국 대에서도 지금 김치 많이 먹기, 전 세계도 많이 먹기 때문에 전 세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저는 반드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숯불 그냥 후추 그냥 기본 소스에다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기본 탕수육 소스만이 아니라 다른 소스도 그 안에 딱 고기를 재워 넣어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탕수육 소스만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죠. 기본 소스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가령 마늘 가른 거, 진간장 넣고 물엿 넣고요. 사과시조 조금 넣고 후춧가루 넣고 물엿이나 쌀엿 넣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 이게 뭐 샤브샤브 소스가 되거든요. 샤브샤브 소스에다가 돼지고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조리를 좀 해가지고 그 안에다 넣든지 샤브샤브를 살짝 데치도록 야채를 같이 팔아가지고 그것을 샤브샤브로 물만 데우고 되도록 샤브샤브 분말을 내가 넣는 거예요. 샤브샤브 분말을 넣으면 샤브샤브가 되고 이렇게 뭐 라면 스프처럼 넣는 거죠. 거기다 야채만 집어넣고 고기만 집어넣고 고기를 아치 세트로 그냥 판매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소스만 액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찍어 먹는 소스는 이걸 액상으로 판매를 합니다. 액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름장 같은 것도 액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금 넣고요, 미더덕 가루 넣고요, 그다음에 참기름이나 저는 들기름을 먹어요. 마늘 가른 거 좀 넣어주고 후춧가루 넣어주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사과시청 넣는 버전도 있고 물엿을 넣는 버전도 있습니다. 버전이 이렇게 해서 고기 찍어 먹는 소스로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건조 분말의 형태로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고기다 얹어 먹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장어 소스 덮밥을 그렇죠 먹고 싶은 사람이죠. 장어 분말을 섞어주고 장어를 좀 건더기를 섞어줄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마늘 가른 거, 진간장, 물엿, 후춧가루, 청양고추 좀 잘라 넣은 거, 그다음에 미더덕 가루, 그다음에 다시마, 간장, 새멸치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버전을 따라서 그 상태에서 물엿거나 쌀엿을 왕창 넣고 그거를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 넣고 토치로 한번 촥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찐득찐득한 장어 덮밥용 그 소스가 나. 그걸 이제 판매를 하셔도 되고 장어도 같이 구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재워서 그렇죠. 그 안에다 통째로 파는 거예요. 재워가지고 하면 또 맛이 또 틀리다. 나는 그냥 장어를 갖다가 단기간에 편의점 같은 데서 그 소스하고 같이 장어를 해가지고 후라이팬이나 오븐에 다시 후라이팬이나 오븐 이런 데서 다시 에어프라이기에 조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거는 장어덮밥이라든지 뭐 더덕구이 같은 것도 마늘 가른 거, 진간장, 고춧가루, 그다음 물엿, 그다음에 초고좀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추장 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치로 씩 갈아줍니다. 설탕을 좀 많이 넣습니다. 둘 다 장어덮밥 이런 것들도 소스로 팔아서 비비기만 하면 더덕구이가 되는 이런 식으로 더덕이 약간 들어가서 아예 그냥 더덕구이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가능하다. 저는 전 세계 한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 세계 유통업체들에게도 아이디어를 팔아 넘기거나 또는 계속된 요구가 있다면 뭐 그냥 생각만 하면 다 요리니까요. 생각만 하면 다 요리니까 맛있는 요리가 되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또 실험도 할 수도 있고 요리 만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을 생각을 하시고
사실 미국 같은 데는 큰일 나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약간 지적재산권 보호가 좀 후진국처럼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기업들조차도 중소기업 아이디어나 뭐 기술을 이렇게 지네들이 살짝 해먹는, 납품을 하고 나서는 지네들이 이렇게 해먹거나 아예 그냥 해먹거나 이런 식으로 법정 싸움 해보려면 해봐라, 내가 돈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언론에서 누구 아이디어가 나와도 진짜 언론에서 보도를 해갖고 지네가 만든 것처럼 하거나, 참 이게 지적재산권 후진국이니까 우리나라도 좀 한번 호되게 지적재산권 한번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적재산권이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함부로 절취를 하거나 도둑질해서 하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뭐 획기적인 그런 놀라운 기술이 나와도 금방 도둑질해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떤 과학기술자가 이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크다. 도둑질은 도둑질인 거죠. 남의 기술을 훔쳐서 자기 기술인 것처럼 제품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호되게 좀 당해봐야 됩니다. 제 기술을 가지고 지가 만든 기술을 하고 오히려 옮겨가지고 권리관계를 흐리거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뭐 계약관계에서 내 기술 아니면 뭐 이렇게 세상에 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체 만약에 혹시 저한테 계약이 온다면 그런 계약은 원천부터 안 합니다. 그건 보나마나 사기니까. 일부러 그런 상황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왕창 매기면 내 기술을 내가 개발해 놓고도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 들었죠. 또 비슷하게 살짝 조금만 변경을 시키거나 디자인을 좀 변경을 시켜갖고 그걸 우기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전 세계 대기업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 말씀. 그다음 그런 배상 조항이 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전화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데는 하지 마세요. 전 세계 대기업에서 큰 데서 살 수 있는 기술들을 작은 데서 전화 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기치는 데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꽤 많거든. 회사 차려가지고 그래서 회사 차려가지고 엉뚱하게 그렇게 해먹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는 일체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수상한 데서 뭐 이렇게 압력을 넣거나 기술을 달라거나, 이게 기술 자체가 획기적인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착각해봐야지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죠. 의학도 전 세계 나가면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이고, 제 기술도 전 세계 나가면 전 세계 기업들이 제 기술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사야 되는데 사지 않으면 다 파산입니다. 사실은 도둑질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건 분명한 것은 자기 기술이 아니고 도둑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도 그건 도둑질이다. 근데 대기업에서 나한테 연락을 해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한국어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법인 도장, 그다음에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받지 않습니다. 가서 이렇게 부장이 계약을 대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미리부터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만약 하게 되면 법인 통장, 법인 계좌, 법인 인감 이 통해서만 지급받고 일체 다른 형태로는 지급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계약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부장이나 전무가 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혼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먹을 수도 있고, 사기의 경우도 허다하고, 회사의 본사가 아닌 다른 데서 만나자 그러면 이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지 않습니다.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눈 뜨고 기술 절취당하고 오히려 손해배상 잔뜩 매고 이런 게 허다하네요. 또 위험한 상황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체 그런 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